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당 내에서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민주당 등은 후폭풍을 우려해서 탄핵이라는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탄핵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심리적 탄핵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 있게 들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낙천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선거에 정부가 도움이 못 돼 미안하다. 제 부족함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국민 사과는 하라고 해도 비공개로 대충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낙선자들 앞에서는 이렇게 사과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제 부족함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고 있다. 국민 앞에 성찰을 해야지 국민의힘 앞에서 성찰하면 뭐합니까?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좀 대국민 사과라도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의제 제1번으로 대국민 사과를 넣겠습니까? 그렇게 사과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낙선자들 앞에 낙선자들 앞에서는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뭐 좀 이상한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공동운명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공동운명체다. 그 말은 나 탄핵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공동운명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국민의힘 그 의원들도 함께 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겁을 먹은 게 아닌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낙선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2판 4판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떨어졌는데 그리고 제23대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쓴소리를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후 약방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소통 안 하고 또 당내 목소리 다 틀어막고 마음에 안 들면 당대표도 쫓아내고 마음에 안 들면 당대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다 주저앉히고 했던 것이 윤석열 용산 청와대 대통령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깊이 성찰하고 있다. 치고 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완전히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본인이 180석 이상을 국민의힘이 얻을 걸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입을 시켰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8석으로 쪼그라들었죠. 103석에서 108석이니까 이겼나? 윤석열 대통령 머리는 뭐 졌나? 하다가 내가 이겼나? 뭐 이러고 왔다 갔다 지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혜진 의원 떨어졌죠. 이 사람이 오늘 자리를 포함해서 느낀 느낌은 뭔가 좀 위기 상황이다. 이대로 가서는 좀 상당히 어려워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 자리에 갔다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SBS 김태연의 정치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물론 전화 연결을 하던데 거기에서 조혜진 의원이 탄핵을 언급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정되어 있는 코스는 탄핵입니다. 민주당이 그걸 공언을 했죠. 선거 기간에 이미 공언을 했고. 잠깐만요. 그럼 대통령이 만약에 4월 안에 바뀌지 않으면 예. 민주당의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바뀌든 안 바뀌든 민주당은 그 방향으로 추구를 할 겁니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탄핵 이야기를 계속했던 게 선거 전략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거를 말하자면은 총선 민심의 공약으로 내건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200석을 꽉 채웠다면은 8석을 더 얻어가지고 200석을 채웠다면 민주당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탄핵을 승인했다라고 하고 바로 착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네. 8석 모자라지만 지난 박근혜 대통령 20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었어요, 민주당은. 그때보다도 탄핵의 기술이 훨씬 더 더 발전해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네.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거는 국회의석으로는 못 막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뜻, 민심, 여론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고 반대할 때만 민주당이 그거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1, 2주 안에 4월 안에 대통령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민심의 흐름을 좀 대통령 쪽으로 우호적으로 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거죠. 예. 근데 네. 그러면 지금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약간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걸 보면 조희진 의원이 생각했던 대로 민심을 대통령 쪽으로 다시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 부족합니까? 한 일주일가량 지났는데 현 시점에서는 여론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 의원 말은 지금 여론은 최악이다. 이러다가 탄핵으로 간다. 이재명 대표가 3년을 안 기다릴 것이다. 탄핵으로 가는 길로 이미 접어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조혜진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당 중진이죠. 이분은 선거 전에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국회 기자실을 찾아서 선거를 며칠 앞두고 했던 분입니다. 3년간 지켜줘야 되고 탄핵 안 된다.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인식의 변화는 없다고 보는 것이 냉정한 지금의 여론이 아닌가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윤 대통령 3년을 왜 지켜줘야 돼? 탄핵은 왜 안 되는데? 왜 우리가 막아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지금 윤 대통령의 인식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은 뭐 이걸 쉽게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당 중진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뭐 그런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겠죠.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멘토였다고 하는 심평 변호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MBC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든 중간평가에서 실패를 했다고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패를 했다고 보여진 게 아니라 실패했죠. 그런데 심평 변호사는 말을 좀 조심조심 하는 편이어서 실패를 했다고 보여진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의 여파 그것에 의해서 거의 함몰되는 지경에 처하지 않았느냐. 예, 그렇죠. 함몰이 뭡니까? 구멍이 뻥 뚫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멘붕 상태다. 함몰돼 있다. 함몰된 상태다. 그런 이야기를 심평 변호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하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KBC 여의도 초대석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 그것이 탄핵까지 갈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탄핵으로 갔다. 왜냐?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 잡듯이 샅샅이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또 조국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조국 대표의 그 딸에 대한 문제가 표창장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렇게 멸문지화를 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화를 입을 정도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했지 않느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검사 시절에 그런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너무 지금 앞에 펼쳐질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이 자신에게 돌아서는 순간 아니면 자신을 수사하는 순간 누군가가 자기를 털게 되면 그 어떤 안 좋은 결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 좋은 결말이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안 좋은 결말은 뭐였습니까? 탄핵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 좋은 결말은 뭡니까? 그건 역시 탄핵이죠.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방어적으로 나오면서 그 보호막으로 이념적으로 강한 보수 세력을 끌어안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잔뜩 겁을 먹고 있고 이 불안 심리와 컴플렉스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선거에 지고도 사과할 줄 모르는 대통령, 그리고 지금 특히 최상병 특검이 시작이 되는 순간 지금 뭐 청와대에서 공직
비서관 뭐 20원인가 뭐 그 검사가 검사 출신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경북 경찰청으로부터 그 수사한 자료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 탄핵감입니다. 그것은 탄핵이죠.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지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묻어져 있다 하는 것을 여당 중진도 알고 있고 멘토였던 대통령의 멘토였던 심평 변호사도 알고 있고 또 국민의힘의 대표를 지낸 거기서 쫓겨난 윤석열에 의해서 쫓겨난 이준석도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걸 민주당이 모르고 조국 혁신당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입을 열지 않아도 결국은 탄핵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탄핵 192석이니까 범 여권이 야권이 그러면 8석이 부족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그때 당시 여당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힘이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죠. 최상병 특검을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언제 입틀막을 당했는지 지금 그 사람들이 좀 조용하긴 하던데 결국은 최상병 특검이 관건이다.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겁을 잔뜩 먹고 있고 매우 불안한 상태고 그 불안 심리와 컴플렉스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국민들이 두 눈 똑똑히 뜨고 살펴봐야 합니다. 이건 그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최상병 특검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여야 영수회담에서 이 부분만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그래서 21대 때 관철시켜야 됩니다. 물론 5월 2일 날 이게 부의가 돼 있어요. 패스트 트랙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철시켜서 이 나라를 바른 나라, 정상적인 국가로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